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은 한동대 김학주 교수님. 교수님이 나오실 날인데, 네. 보통은 이제 인간은 문과형 인간과 이과형 인간이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네. 왜 나누냐면 한쪽은 기술은 아는데 그 기술로 돈 버는 거에 재미가 있는 거. 한쪽은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통 기술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제 진짜 통합형 그래서 인간이지. 저희 얘기를 좀 들으려면 그 따로따로 모셔야 돼. 기술 듣고 돈 버는 얘기 듣고 막 우리가 연결하고. 네,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이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섭외에 게을러졌습니다. 좀 기다려. 나중에 김학주 교수님 잠시 후에 모시면 되는 거지. 뭘 고민을 해? 아니 그래서 김학주 교수님 요것만 찾아서 꼭 듣는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주 이런 분들을 체리피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얄밉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재 전고체 배터리 이런 얘기 해주시는 모양입니다. 잘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점점 개학이 다가오고 있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네, 낯빛이 자꾸 왜 계속 어두워지고 시간이 있고. 가는 거야? 내일 내려갑니다. 끝났습니다. 아, 방학 끝났어요 이제. 예. 아이고야. 아휴, 참. 역시 교수님들도 방학이 제일 좋은 그렇다니까. 자영업하는 사장님도 휴일이 좋대. 인간은 참. 네. 네. 오늘은 뭐 반도체 소재부터 배워보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지난번에 예. 인공지능 추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체 없이 빠르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전력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솔루션 찾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주로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얘기할 텐데, 그거 말고 이제 이 하드웨어 쪽에서 반도체 소재는 예.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소재를 바꾸면 좀 획기적으로 네. 바뀌지 않겠느냐? 조금 더 이제 전력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런 거 일단 반도체 소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AI 추론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이 전력을 꽤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전력이라는 게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까지 송전되는 전기는 이제 고압으로 송전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다 중간에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고압으로 송전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반도체에 주면은 이 반도체가 뽀개져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전기를 잡았다가 흘렸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압이면은 그냥 이 전기를 흘려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을 낮춰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일정한 양의 전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압을 낮추면 전류를 올려야 돼요. 아하. 근데 전류는 속도기 때문에 결국 저항이 늘어나고 결국 예. 열이 납니다. 발열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람도 열이 나면은 이제 실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도 계산 착오가 생겨요. 열 나면은 예, 그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고전압에 좀 버텨줄 수 있는 반도체 소재는 없을까? 그러면 이 전류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밴드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용어. 아하. 예, 밴드갭이라는 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상태까지 넘어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밴드갭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밴드갭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그러니까 고전압에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반도체 소재가 없을까? 밴드갭이 큰 반도체 소재는 무엇일까?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소재는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SiC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실리콘과 카본, 그러니까 탄소의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은 예. 하나의 원자가 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예. 그 중에 하나를 다른 원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양자를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전자를 하나 데리고 와요. 예. 그러면 두 집안이 서로 구조적으로 결합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서로 막 교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은 구조적으로 강한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원자가 자기 갖고 있는 전자를 모두 다른 집에 다 줘버려요. 전부 다. 예, 네. 그럼 자기는 돌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그래도 안정적이 되지. 예, 그러니까 이 전자라는 거는 약간 음이온 성격을 갖고
음이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자를 받는 쪽은 음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제 전자를 다 준 쪽은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다. 근데 이거는 실리콘 카바이드는 공유 결합이다.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로 쓰고 있는 게 실리콘이죠. 실리콘도 이 공유 결합이긴 해요. 실리콘 간의 공유 결합. 그렇지만 탄소를 섞어주면 더 가까운 거리에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전압에도 잘 쪼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다운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하는 그걸 사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개발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이 온 반도체, 온 세마이컨덕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대표적이고 뭐 동종 업체로 이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우리나라의 SK 실트론이라는 데도 있는데 확실히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온 세미컨덕터? 그래서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가 요즘에 많이 쓰이는 곳은 전기차 분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전압에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쓰는데 요즘 전기차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보조금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전기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약간 좀 실적이 폭락하고 뭐 그러니까 주가도 한 번씩 조정받고 뭐 이랬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기차 한 대당 기능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이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소형 원자로 보급돼서 전기가 풍부해지면 전기차 수요도 많아질 테니까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전기차에만 주로 쓰이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주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솔루션, 이동형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테니까 또 AI도 굉장히 많은 전기의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결합 말씀하셨던 대로 카본하고 결합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기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일단 신소재니까요.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수요만 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 반도체에다가 이 전기를 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가 전기가 1이 필요해요. 근데 1.5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0.5는 낭비고 그것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0.5가 어디 가서 열을 발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전기만 딱 주고 매니지먼트 회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에 남는 전기는 그게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로 빠르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속 스위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이 있는 게 이제 시놉시스라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놉시스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하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시놉시스의 EDA라는 솔루션을 꼭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지금 적재적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역량도 얻을 수 있다. 저거는 다른 걸 안 바꾸고 그냥 보내는 전력만 잘 배분한다는 잘 매니지하는 거죠. 그런 전력이네요. 반도체 설계하는 곳이죠. 저건 바로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이 고전압에 잘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밴드갭이 큰 그런 반도체 소재는 무엇이고 또 이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건 무엇이냐. 일단 현재 쓰이고 있는 건 실리콘 카바이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차세대 반도체 소재는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질화 갈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화 갈륨은 사실 밴드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실리콘 카바이드랑 비슷해요. 밴드갭은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이 전자 이동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고속 스위칭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이 빠르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그 고주파도 감당이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 많은 데이터를 심어가지고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요즘에 그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화 갈륨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질화 갈륨이 그러니까 그 밴드갭 SiC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더 고전압에 잘 버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소재가 그러니까 밴드갭이 높을수록 고전압에 잘 버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밴드갭이 같지만 더 잘 버티는 이유는 밀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밀도가 촘촘하게 높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전압으로도 못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화 갈륨이 그만큼 인기가 있고 또 밀도가 있으면은 또 저기 작게 더 가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소형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게 반도체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지금 그런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전압에 잘 버티는 거죠. 고전압에 잘 버티고 아까 이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력을 낭비 없이 잘 쓰고 그런 거에 이제 이 질화 갈륨이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질화 갈륨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곳은 화면을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 저기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 하는 데가 이 나비타스 세마이컨덕터라는 업체가 그런 업체예요. 아직 양산은 안 해요. 그렇지만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이 질화 갈륨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데 이 질화 갈륨은 약간 저기 한계가 있는 게 자기도 열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빼질 못해요. 계속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열 전도성이 낮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감싸냐면 합성 다이아몬드를 감쌉니다. 그러니까 고체 중에서 가장 열 전도성이 높은 게 다이아몬드예요. 왜냐하면 결정 그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이 격자 진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질화 갈륨이 내는 열을 걔가 다 빼주는 거죠. 근데 비싸겠는데요? 그러니까 합성 다이아몬드를 이제 싸게 만드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갭이 얼마일 것 같아요? 질화 갈륨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고전압에 충분히 잘 버틴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이 합성 다이아몬드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질화 갈륨을 싸는 포장재로만 이용할까? 다이아몬드는 밴드갭이 너무 커가지고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로 못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싸는 용도로만 한다.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질화 갈륨은 상용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율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게 이 빈대떡 붙이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약간 좀 크게 붙여야 이게 생산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8인치 이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집에서 이제 붙이다 보면 잘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값싼 거는 그냥 좀 찢어 먹어도 괜찮죠. 근데 갈륨이라는 것도 희귀 금속이에요. 이거 이제 망치면은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빈대떡을 잘 붙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죠?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거기에다가 일단 그건 크게 붙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질화 갈륨을 도핑하는 거죠. 그래서 또 효과가 있어요. 피자처럼.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어떤 그러한 소재의 장점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질화 갈륨을 다이아몬드로 싼다든가 아니면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 도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원하는 반도체의 물성을 내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하는 데가 이 스미토모 저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스미토모 일렉트릭, 그러니까 스미토모 전기 일본 업체가 그걸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런 나비타스 세마이컨덕터, 스미토모 일렉트릭 이런 업체가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넥스트 세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이제는 이제 배터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림부터 보고 시작할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2차 전지의 구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양극재로는 이 리튬을 사용하죠. 거기다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리튬의 성질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잡내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층층이 쌉니다. 근데 왜 양극재로 리튬을 사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리튬을 왜 쓰냐?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바람둥이라서 그래요. 바람둥이요? 리튬은 반응성이 약간의 뛰어난. 전압을 가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버려요. 그럼 버려요. 그럼 버림받은 전자는 배터리 밖으로 나와서 이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음극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리튬은 이제 전자를 버렸으니까 자기가 이온이 됐을 거 아니에요. 리튬 이온은 여기 이 전해질을 따라서 음극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 일단 요 위로 회로로 흘러가는 전자의 이동은 이건 연속적인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도 얼마든지 빠르게 갈 수 있다. 근데 이 이온의 이동이라는 거는
화학적인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이온의 농도 차이가 어떤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이 불연속적인 공간을 점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온의 농도 차 이외에 또 하나 힘이 작용하는 거는 이 전압을 가하면 전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전기장이 이온을 밀어주는 힘이에요. 예. 근데 이 전기장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음극에 굉장히 불규칙하게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집중돼서 막 달라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그 리튬 이온이 쌓이게 되는 거죠. 피노키오의 코처럼 막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 그 분리막을 뚫으면 폭발하고 이게 덴드라이트 현상이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오는 걸 충전이라고 하고, 그럼 음극에서는 리튬 이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 다시 양극으로 보내는 거, 이게 방전이고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음극 소재가 되게 중요해요. 마치 투수와 같죠. 그래서 공을 많이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빠르게 던져야 된다 하는 거죠. 리튬 이온을 빨리 던져야 출력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많은 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리튬 덕분에 빨리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게 굉장히 질량이 작아요. 그리고 이동 시에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해질 쪽에서 별로 마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리튬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남은 과제는 얼마나 많이 음극이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흑연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숯이에요, 숯. 보시면은 숯이 되게 구멍이 많죠. 예. 그러니까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다. 이런 건데 실리콘은 더 많대요. 네. 그러니까 보통 흑연 6개가 리튬 이온 하나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리콘은 1개가 리튬 이온 4개를 잡을 수 있대요. 그 얘기는 실리콘이 흑연보다 24배 이론적으로 더 저장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전지 용량은 10배 커진다. 근데 이제 실리콘은 좋은데 굉장히 잘 부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는 한 5% 정도 더 쓴다. 진짜 흑연에 섞는다. 예. 그러면은 이 배터리의 그 용량이 한 10% 정도 커진다 하는 건데 예. 아니 10배 커지면 좋아지는데 그중에 5% 섞으면 50%가 좋아져야지 왜 10%밖에 안 좋아지냐 이렇게 시비 건다면 근데 그거는 이제 음극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양극이나 다른 시스템도 받아줘야 되니까 예. 한 10% 정도 개선된다. 그래서 지금 뭐 애플 같은 데는 이 음극재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실리콘 100%를 다 쓰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의 대세는 그 실리콘이 아니라 리튬 금속을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음극에다가 리튬 금속을 달아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이제 이 흑연이나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을 그 저장 용기에 저장하는 거죠. 그 안에 예, 집어넣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리튬 금속이라는 거는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증착하는 거라고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온이 일로 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 위에는 전자가 올 거 아니에요. 네. 둘이 여기서 만나요. 그럼 리튬 금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요 리튬 금속이 기존에 있으니까 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리튬이니까 잘 붙는다는 거예요. 증착이 쉽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리튬 금속을 깔아두면 훨씬 더 잘 붙는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저장 용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음극 자체가 리튬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러면은 이 부피 대비 이 용량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커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량 처리가 가능하다. 리튬이면 그렇죠. 양극 음극 굳이 안 나누고 그러니까 해도 되니까. 저장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뭘 저장을 해야 뭐 어디 아니에요. 그냥 그 리튬 금속 위에다가 붙어요. 리튬 이온이. 리튬 이온이 저쪽에서 어디서 온 이온이 붙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온 양극. 예, 이쪽에서 리튬 이온이 오면 여기 리튬 금속 예를 들어 방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방막에 잘 증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리튬을 막 갖고 있을 만한 뭐 보관용 장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커다란 용기 안에 그 파우- 구멍으로 파우치. 들어가서 그렇죠. 구멍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된 건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리튬 방막을 깔아 놓으면 그 위에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분리막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음극 자체가 그냥 리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부피 대비 용량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결국 고용량, 그러니까 전기차와 같은 것을 쉽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충방전 할 때도 그 속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연이나 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네. 안으로. 네. 그러다 다시 기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이건 앉았다 그냥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뭔가 거예요. 약간 불안할 것 같은데요, 뭔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업체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이제 과제겠죠.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팬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 배터리가 작아지니까 예.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고. 요즘 그 뭐 AI 추론에 의해서 뭐 그 이동형 로봇이 나오면 필요한 배터리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좀 작아서 이 로봇이 이렇게 처신하는데 조금 부담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출력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고속 충방전 가능하다. 이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쓰는 게 딱이죠. 예, 그래서 그럼 최종 제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리튬을 그렇게 쓰면 생긴 거가 그냥 신용카드처럼 생겼을까? 네, 리튬 방막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동하는 리튬이 하나씩 한 겹씩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스퍼트링 돼서 쌓여 있다가 다시 충전이 방전으로 방전되면 바뀌면 다시 나가야 되고, 나가는 애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양극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양극은 별도로 존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흑연이나 실리콘을 리튬 방막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제 문제는 리튬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약간 성질이 바람둥이. 바람둥이. 가능성이 너무 내준다. 강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액체 전해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성이 서로 강하니까 뭐 바람둥이가 만난 거네. 그렇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예. 너무 반응성이 너무 커서 가스도 나오고 예. 덴드라이트 현상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뭐 근데 고체는 아무래도 이제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훨씬 이 부작용이 덜하겠죠. 예. 그리고 덴드라이트 현상이 발생을 해도 고체 전해질을 뚫고 나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다. 예. 또 이게 출렁거리지 않으니까, 고체는 출렁거리지 않으니까 더 안전성이 있다. 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고체도 무슨 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왔다 갔다가 잘 안 되겠죠. 고체니까 전해질을. 예. 이제 그래서 일단 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온 전도성이 낮아요. 예. 액체보다는. 예, 그렇다면 이 황화물 같은 거를 써요. 그러니까 이 황이 섞인 그런 산화물 아니겠습니까? 예. 황이라는 거 분자의 구조가 커요.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자가 큰 것끼리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의 공간이 남겠죠. 예,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이온이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온의 전도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전해질을 황화물 같은 걸로 쓰자. 굵직굵직한 걸로 그렇죠. 굵직한 동그라미로 만들면 그렇죠. 예. 고체여도 중간에 예. 갈 수 있는 데가 있지 이온이 않겠느냐.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온 도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들한테 도핑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선수들의 몸에 무슨 불순물이 있냐 하는 건데 그것처럼 불순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첨가제를 섞는 거죠. 아까 이온의 이동이 어떤 차이 때문에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온이 화학적인 이동을 할 때 이온의 농도의 차이, 농도의 차이. 예. 그 농도의 차이를 화학 물질을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더 벌려줘 버리는 거죠. 예,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다. 낙차가 커지니까.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첨가제를 넣어서 결정질을 비정질로 만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정질이 뭡니까? 비정질이 뭐? 그러니까 결정질이라는 건 원자의 구조가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그 굉장히 규칙적인 정해진 통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비정질은 그 결정성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자가 무작위로 배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이 이온이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다양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경로가 많아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새길이 생긴다. 새길이.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통로. 그래서 이제 이 고체 이온의 전도성을 높이는 방법이 그런 걸로 쓰이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전해질도 고체인데 예. 음극도 고체잖아요. 리튬 예. 금속이니까. 예. 고체와 고체가 붙으면 거기 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리튬 이온이 못 나오겠죠. 예. 안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곳으로만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 곳은 어떻게 해서 과잉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굉장히 팽창 수축이 심해져가지고 이 배터리가 비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그 빈 공간에 뭐가 차겠어요? 수분이나 공기가 차겠죠. 예. 그렇다면 거기는 이 리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응을 하죠. 그거랑 반응해서 예. 터지겠네 그럼. 비활성막이 생겨요. 그럼 거기는 괴사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아하.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일단은 방막 코팅을 해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접착제를 붙이는 거죠. 딱 붙게, 딱 붙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음극과 이 전해질을 딱 붙게 예. 하는 건데 그 접착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리튬의 바람기를 잡아줄 수 있는 화학 물질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패터닝이 돼 있어요 그 방막 안에. 그래서 리튬 이온이 좀 규칙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예. 그러면 이제 덴드라이트 현상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지혜가 있다. 전고체를 어떻게든 잘 통하게 만드는 고체는 고체인데 그렇죠. 잘 통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식들이네요. 잘 통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게 안전하게. 또 틈이 안 벌어지게 그런 이 필름 같은 거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틈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압력을 줘서 밀어줘요. 그래서 틈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이제 스택 프레셔라고 그래요. 밀어줘서 틈을 없애거나. 그리고 이제 아까 황화물 말씀을 드렸는데 황이 분자가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잘 구부러져요. 유연하다고요. 예. 그러면은 고체 전해질이긴 하지만 음극의 떡처럼 딱 갖다 들러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틈이 별로 안 벌어지는 예. 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몇 개 업체를 말씀드릴 텐데 공통적으로 하는 연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고체를 어떻게 부작용을 없앨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전극과의 어떤 접촉 불량, 틈 생기는 거. 예. 그다음에 이온 전도성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전고체의 문제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왜요? 왜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액체 전해질은 그냥 용기에다가 액체를 쏴버리면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 방막을 계속 똑같이 균일하게 쌓아야 돼요. 전 고체를 균일하게 쌓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층과 층 사이에 이질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쏠림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쪽으로만 막 그 저항이 생기고 막 부풀고 더 위험하고 깨지고. 더 위험하네. 예, 그러니까 막 쌓았던 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손실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죠. 액체로 들어보니까 액체로 만드는 게 훨씬 간편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예, 훨씬 간편하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진짜 뭐 되게 쉽게 이 배터리를 만들어 썼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배터리가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분야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서는 퀀텀 스케이프, 도요타, 솔리드 파워 이런 데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퀀텀 스케이프가 좀 유명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러니까. 들어봤습니다. 예, 퀀텀 스케이프가 가장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해질로 뭘 쓰냐면 세라믹을 써요. 세라믹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세라믹. 예, 세라믹이 도자기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뚝배기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뚝배기를 세제로 설거지하지 말라 그러죠.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세제로요? 예, 모르겠습니다. 쌀뜨물 같은 걸로 그냥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자꾸 안으로 막 들어가나요? 네. 그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구멍이 막 구멍이 있는 많아요. 거니까. 그 설거지하면 그 세제가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거죠. 음식 넣어서 다시 끓이면 세제가 위로 올라와요.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걸로 이제 엎어놓거나 예. 그만큼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 아하. 근데 그거를 비정질로 만들어요. 세라믹을. 그러니까 비정질 세라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치과에 가면 인공 치아하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비정질 세라믹입니다. 그다음에 안경에 저기 안경알 같은 거. 그것도 세라믹이고. 자, 아까 그 비정질을 만드는 그 장점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정돼서 구멍이 많다. 그러니까 길이 많다. 예, 굉장히 다양한 통로가 있어서 이온의 전도성이 높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장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질을 비정질로 만들어 놓으면 유연해져요. 잘 안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안경알 잘 안 깨지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뚝배기 잘 깨지지만 이거 안 깨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자기 구울 때 옆에 불가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성형을 하려면 고온이 필요하죠. 예. 이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저온에서도 성형이 그래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훨씬 이 비정질 세라믹이 가공하기도 쉽고 상용화되기 쉬운 거죠. 근데 그걸 개발하는 데가 퀀텀 스케이프.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예. 이 퀀텀 스케이프의 혁신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음극을 없애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음극을 아까는 그냥 리튬 금속으로 리튬으로, 여기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구리판만 해놨어요. 다시 한번 그 저기 화면을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 음극에다가 그냥 아까 리튬 금속을 해놓는다 그랬는데 예. 그걸 아예 안 하고 구리판 하나만 덜렁 달아놨다고요. 네. 그럼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막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구리판에 붙는 전자는 거예요? 버림받은 전자는 음극으로 또 올 거 아닙니까? 둘이 예. 만나면 리튬 금속이 되죠. 그게 구리판 위에 계속 증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 금속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음극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리판이. 네네.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충전이 끝나고 방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얘는 다시 그냥 구리판이에요? 충방전 활동을 하러 다시 나가요. 예, 이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구리판 하나로 존재하지만 엄청난 양의 리튬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높아진다. 두 번째는 이게 뭐 용기에다가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았다 나가는 거니까 충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있고 아까 만약에 여기에 리튬 금속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 리튬이 뭐라 그랬죠? 바람. 예. 얘가 무슨 부작용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여기 구리판 하나 달아놓고 여기 리튬 이온 앉았다 나가면 바람 피울 시간을 안 줘요. 여기 앉았다 바로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리튬 금속이 여기 상주하면서 일으키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리튬 그러니까 음극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제조 과정도 굉장히 단순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가 조그매지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 또 하나의 혁신은 뭐냐면 예. 아까 그 저기 전해질을 이렇게 얇게 쌓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얘는 안 싼대요. 그럼 통물이에요? 통이에요? 그냥 한 겹으로만 한대요.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린 안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왜 여러 층을 쌓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금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깨지면 못 쓰잖아요. 예. 그럼 다른 걸 커버해야 돼요. 근데 얘네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우린 안 깨진다. 비정질 만들 거야?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비정질이 그렇게 강하냐? 보통 비정질을 만들 때 염소라든가 황 같은 걸 섞어서 이제 비정질을 만들거든요. 예. 얘는 다른 그런 어떤 서브스턴스 쓰는 거죠. 얘는 다른 첨가물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뭐 불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 나노 입자 산화물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건 나도 사실 모르죠. 왜냐면 영업 비밀이니까. 예. 하여튼 특별한 그런 화학 성분을 써서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한 겹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생산성이 나빠지는 게 막 사타가 잘못되면 실수해서 다 그냥 없애버리고 예. 스크랩 시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행착오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빈대떡을 구울 수 있죠. 예. 안 찢어지니까 예. 생산성 면에서는 최고죠. 그 다음에 한 겹이면 어떨까요? 이온이 리튬 이온이 여러 겹을 통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한 겹만 딱 통과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온의 전도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한번 문제는 뭐,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쁜 점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퀀텀 스케이프의 전고체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문제 해결 보면은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10년에 스탠포드에서 분사한 업체예요. 그리고 종업원은 한 850명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매출에 저기 시가총액이 한 7조 원 되니까 전고체 전지 피어 플레이 중에선 제일 그래도 큰 그런 업체인데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폭스바겐이 26% 지분 갖고 있어요. 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타르 국부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빌 게이츠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뒷배가 좀 튼튼한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 회사는 매출이 없어요 아직. 매출이 0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제품이 아직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지만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맨날 이런 말 하죠. 회사 이름이 퀀텀 스케이프인데. 예. 근데 하여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구리판으로 그 리튬 이온이 충전되던 리튬 이온이 와가지고 붙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시 방전돼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나가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요? 게으른 애들은 리튬 구리판에 붙어가지고 안 나가.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점점 리튬 이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고. 아. 예. 그다음에 그 구리판에 붙어 있는 애가 무슨 말썽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전기차처럼 고출력이고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쓰고 충방전 횟수가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데서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도요타도 이걸 시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 포기는 안 했는데 지금 상용화는 너무 이르다. 전기차 쪽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황화물을 돌겠다. 그게 간 거죠. 근데 콘덤스케이프는 나는 끝까지 한번 브렉스로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회차를 좀 샀어요. 그냥 조금만. 왜냐하면 리게티 컴퓨팅 투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인류가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예.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다면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곳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래 한번 갖고 기다려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해본 거죠. 퀀텀스케이프.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황암을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황이 분자 구조가 크니까 저 전극에 음극에 떡처럼 잘 달라붙을 수 있고 분자가 크니까 그 사이에 이온의 이 이동 통로가 크니까 고출력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음극재는 리튬 금속을 쓰긴 쓰는데 예. 흑연을 섞어요. 그러니까 버무린다고요. 그러니까 흑연이 마치 리튬 금속을 약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의 잡내, 그러니까 리튬의 바람기를 이 흑연이 약간 좀 제거해주는, 통제해주는. 싸서. 네네. 그래서 이 도요타의 온통 관심은 조기 상용화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빨리, 굉장히 실용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찾는 거죠. 예. 상용화에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기술적 시도 중에 어떤 게 문제라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기 전고체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온 전도성이 떨어진다, 틈이 발생한다. 예, 그다음에 수율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도요타는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황화물을 쓰긴 쓰는데 예. 이온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네. 근데 이 두 가지 혁신을 하죠. 그래서 이 전해질과 그 음극 사이에 이중의 방막 코팅을 해요. 이중으로. 그래서 하나는 이 전해질 친화층. 그래서 음극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예. 화학 물질을 섞는 것. 예. 그다음에 또 한 층은 전극 친화층이라 그래가지고 전극과 전해질이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 리튬의 어떤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셀 하우징에 대한 특허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튬이 팽창과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리튬 음극이 확 팽창을 하면 이 황화물 전해질이 쪼개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셀이 자기도 같이 늘어나줘서 마찰을 줄여주는. 예. 네. 그 다음에 이 리튬 음극이 수축하면은 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압력을 줘서 다시 밀어주는. 그러니까 이 셀 하우징에 어떤 부풀고 다시 수축하고 이런 걸 거기에 맞게 잘 연동 운동을 해주는 그런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요타는 일본 업체들과 주로 그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얘네는 이제 이데미츠 코산이라는 일본 업체랑 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가 황화물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쌓을 때 서로 그 층간에 균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그러려면 황화물이 잘 고르게 퍼져야 돼요. 예. 이데미츠라는 데는 화학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화학 성분이 잘 고르게 퍼질 수 있게 하는, 잘 섞이는 야. 그런 역할을 해요. 야. 그래서 2027년에 도요타가 이제 전고체 전지를 처음 내겠다고 했는데 그 도요타도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도요타는 좀 약간 제너럴한 업체잖아요. 네. 어쩌면 이데미츠 코산이 더 이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뒤쪽에 성공하면 예, 피어 플레이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요 업체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TDK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아직 그 세라믹 적층하는 거, 그러니까 퀀텀 스케이프처럼 이거를 단일층으로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적층을 세라믹을 적층하는 거죠. 근데 TDK는 세계에서 ML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멀티레이어 세라믹 컨덴서. 네. 그러니까 전자의 쌀 같은. 세라믹을 쌓는 거는 얘는 완전히 고수죠.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세라믹을 쌓게 되면 TDK의 도움을 받겠다. 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쌓는 회사 전문이구나. 쌓는 거 전문.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도요타도 조금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황화물이라는 게 이 저온에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 할 건가. 두 번째는 이 황화물이 수분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황화가스라는 게 나와요. 네. 독같습니다. 안 좋지.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양극재하고 황화물. 그다음에 이제 음극 리튬하고 이제 흑연 섞은 거. 예. 이거 하나로 해놓으면 이게 셀이죠. 그 셀을 쌓아야 파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쌓다 보면 이게 하중에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못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파워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부터 먼저 할까? 그래서 2027년에 나오는 차가 이게 하이브리드 전고체 전지부터 나오느냐. 예. 이게 만약 더 높이 쌓을 수 있으면 이제 전기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7년에 나오는 차가 전기차 전고체인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전고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2019년에 세 분의 과학자가 2차 전지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2차 전지 있죠. 그걸 제일 먼저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보는 데가 뭐 파나소닉, 사니오, 그다음 소니 이런 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라고요. 근데 걔네는 그거는 지금의 이 액체 전해질 배터리는 너무 위험해서 못 쓴다. 그때부터 걔네는 전고체를 공부했던 거예요. 위험한 배터리는 결국은 못 싣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나올 것이 어디냐? 그럼 일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요타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솔리드 파워는 미국 회사인데 란타늄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거든요. 란타늄 산화물. 그것도 전고체에 쓰는. 네, 그러니까 이온이 돌아다닐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구멍이 너무 작죠. 예. 그래서 고출력은 어렵다. 전기차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 할 수 없이 황화물로 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구조를 보면 뭐 양극에는 이제 그 양극재 있고 그다음에 그 황화물 있고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그냥 써요. 예. 그거를 파우치에다가 그러니까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담아요. 예. 그다음에 그 파우치를 막 쌓아요. 예. 뭐 대충 쌓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워는 굉장히 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고출력에 사용할 수 있다. 생산 과정 굉장히 단순하다. 예. 그리고 대량 생산도 용이하다. 심지어는 지금의 생산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처럼 지금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곳은 지금 생산 라인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솔리드 파워를 뭐 응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겠네. 얘네는 지금 도요타가 2027년으로 제일 먼저 상용화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2026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리드 파워는 네, 그러니까 금방 나온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설렁설렁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냐? 문제가 없을 거냐? 그 싼 게 비스떡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솔리드 파워는 원래 2011년에 그 콜로라도 대학 그 출신 교수 세 분이 창업을 한 업체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세희 박사님이라고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시고 오. 콜로라도 대학으로 넘어가신 한국 예.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또 관심이 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DARPA, 그러니까 미국의 국립과학연구원에서 과제 받아가지고 이걸 예. 창업하지 않았나. 근데 아하. 아무리 논문을 읽어봐도 이 리튬이 주는 어떤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 애드레스를 별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종업원이 한 260명 정도, 시가총액은 한 1조 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스몰캡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매출이 한 300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뭘로 이거는 하지? 우리나라의 SK온에다가 기술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포드나 BMW가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데 예. 포드는 발을 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포드가 예. 그리고 오히려 CATL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요. 중국의 CATL하고 하고 그다음에 BMW도 포드랑 거의 똑같은 지분, 아주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상태고요. 애매한 느낌이네요.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 파워는 이 솔리드 파워가 조금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뭘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계속 딜리버리 못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2022년에는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설계만 할게. BMW 너희가 예. 생산하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얘네 혹시 그 양산이 안 돼서? 그 되는 거 기술 아닐까? 자신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심도 샀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전고체 이슈가 모멘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스몰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어떤 운동이 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솔리드 파워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스케이프를 산 이유가 예. 어차피 이런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곳에 오래 묵고 기다리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냥 그걸 산 거고요. 예. 그러면 퀀텀 퀀텀 스케이프네. 예. 근데 예. 하여튼 이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이 크니까 그런가 보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단기적으로 2026년에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예. 모멘텀도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소형 전고체 전지하고 일본의 TDK라는 업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형 전고체? 예.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수요는 75%가 전기차 쪽이죠. 네. 네. 그리고 한 뭐 소형 전지는 한 25%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AI 추론이 돼서 이 모바일 기기가 나오면 소형 전지가 되게 다양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최대 수혜주는 아마 일본의 TDK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형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42%니까 제일 크니까 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TDK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얘가 MLCC 세계 2위 업체 아닙니까? 근데 배터리에 관해서는 얘네는 R&D 쪽만 해요. 생산은 이 TDK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ATL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쪽에 거점을 두고 있는 ATL인데 그 지금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업체가 CATL이죠. 예. 그러니까 차이나 ATL을 썼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TDK가 CATL의 대주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예, 차이나 ATL. 그러니까 2015년에 CATL의 15% 지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산당한테 뺏긴 거죠. 중국 공산당한테. 15년에 예. 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CATL이 R&D를 이 TDK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CATL에다가 이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같은 거 또 부품 같은 거 이제 팔아먹고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TDK의 소형 전고체 전지는 그 구조가 퀀텀 스케이프하고 비슷해요. 세라믹, 비정제 세라믹 씁니다. 예. 예, 그거를 쿼텀 스케이프는 하나만 하자 하는 건데 얘는 쌓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쌓는 게 세라믹 전문이니까? 쌓는 게, 예, 전문이니까. 잘하는 거니까? 예. 또 하나의 그 장기가 뭐냐면 도핑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첨가물 막 섞는 거죠. 예. 그래서 비정질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비정질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이 많다. 예, 길이 많고 또 유연하다. 유연하다. 잘 안 깨진다. 세 번째는 저온에서 성형이 가능하다. 성형 쉽다. 예. 근데 얘네는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섞어요. 그래서 어떤 거 섞냐면 막 그 이 전고체 전해질하고 전극 사이에 그 계면에다가 또 도핑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이온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전해질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음극에는 이제 실리콘 방막을 쓰거든요. 거기에 리튬 알갱이를 곳곳에 다 박아놔요. 예. 아주 균일하게. 그러면은
리튬이온이 그 핵에 잘 갖다 붙을 같은 리튬이니까 잘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르게 증착이 된다. 그래서 덴드라이트 현상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별 희한한 거를 다 하는 거죠. 별 희한한 도핑을 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직 개발만 하고 있다 얘네는. 예, 이제 얘네는 원래 MLCC 근데 회사인데. 생각보다 얘네는 금방 나올 거예요. 이 소형 전고체 전지는 그렇게 상용화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42% 점유율인데 전고체 전지로 넘어가면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TDK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여기는 일단 작은 것만 먼저 노리는 회사군요, 그냥. 큰 거보다는 작은 거부터 작은 거 전문 회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약간 좀 작은 가전 쪽에서 아니면 조그만 이동용 로봇 쪽에서의 어떤 소형 전지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근데 MLCC 세계 1위 업체가 어디입니까? 삼성전기. 예. 그럼 삼성 SDI는 왜 소형 전고체 전지를 못 할까요? 잘 쌓을 수 있는데. 전기는 예. 그러니까 같은 삼성 SDI는 예. 그러게요. 우리는 도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 한국이 예. 일본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화학이에요. 아,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체와 고체 사이의 계면 예. 그거가 전자가 거기 사이를 흐른다. 그건 연속적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근데 이온의 이동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온의 농도 차이 다 화학 물질을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나라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서로 얼마나 섞는지 그건 다 비밀인가 보죠. 다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화학이 비밀스러운 게 되게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어떻게 충고를 했었냐면 일본의 정밀화학 업체를 하나를 M&A 해라. 차라리.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정밀화학 업체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밀화학 업체 보면 별 희한한 업체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은퇴하는 임원들도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영입을 해라. 얘기해도 글쎄요. 우리나라 임원들이 본인이 집에 갈까 봐 그런 건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보고 이제 끝으로 한국의 그 K 배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와, 한국의 K 배터리. 궁금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K 배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네.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커지는 건 커질 수밖에 당연하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추론이 이제 예. 생기면서 아주 다양한 배터리가 나올 것이고 또 소형 원자로가 전기 만들어주면 에너지 패권이 석유에서 전기로 옮아오면서 배터리는 진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공급 과잉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 네. 시간만 지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가 이 액체 전해질에서 전고체로 바뀐다. 그러면 기회가 아니라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네. 우리는 전고체가 우리가 약하니까. 만약에 전고체에서 헤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고체로 넘어가면 지금 생산 라인에서 쓸 수 있는 건 양극재밖에 없잖아요. 예. 분리망은 없어지고 뭐 음극재는 다른 걸로 대체되고 그러면 양극재가 지금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7년에 도요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 낸다고 했는데 그때 전고체 전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때 배터리 나오고 그때부터 전기차 어떻게 장착할지 한번 논의해 볼까? 이게 아니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의 교체 사이클이 5년이죠. 예. 그럼 2032년까지는 그래도 액체 전해질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겠네.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액체 전해질도 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화면을 볼까요? 지금 에코프로의 실적이거든요, 이게. 예. 예, 근데 적자 엄청나죠. 예, 그리고 지금 총자산 회전율이 39%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투자한 자산이 매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는 게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생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지금조차도 이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굉장히 밀리고 있다. 근데 앞으로 그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국에서 쓰이는 것보다 생산 캐파가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4분의 3은 그냥 다 해외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된다 그러면 거의 진짜 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배터리의 패러다임이 전고체로 바뀐다. 그러면 진짜 한국은 희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결국은 솔리드 파워가 잘해주기를. 예. 그러니까 배터리를 파우칭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쌓아도 그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전기차에 쓰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파우치는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앞으로 굉장히 커질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예, 그러면 공급 과잉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리드 파워를 응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 솔리드 파워가 이 자동차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걔네는 어차피 배터리 기술 개발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한테 싸게 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파우치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걔네가 잘하면 우리가 잘 될까?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없을까 하는 거고, 예. 설령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면 중국 업체들은 지금 반고체 전지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팔고 있어요. 반고체? 예, 저 세마이 솔리드죠.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하고 고체 전해질을 반씩 섞었어요. 걸쭉하게 그럼? 예. 그럼 불이 덜 났다. 그러니까 성능은 개선되고, 꿀렁꿀렁하잖아요. 그다음에 음극도 리튬 금속으로 했어요. 예. 그럼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으면 다 했겠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걸 누가 희생양은 누굽니까? 뭐 임상시험 당하는 자동차들이지. 그렇죠. 중국 소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 국내에서 해결하고 세계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그랬죠 우리. 스마트폰 만들 때 옴니아, 2008년에 옴니아. 아세요? 연하의 팁.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08년에 옴니아를 예. 삼성 임원들한테 공짜로 다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나 받아가지고 예. 주머니에 딱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가 스스로 켜져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주머니 속에서 막 부비부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전화를 걸어요. 꼭 사장님한테 걸죠. 그것도 영상 통화로 걸어요. 신기해. 예. 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어떤 노이즈를 다 국내 시장에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갤럭시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것처럼 중국도 이미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K 배터리가 다시 부흥하려면 이 앞으로 이제 전고체 쪽에서 이 정밀 화학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브렉스루 못하면 예.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기술 장벽이 우리가 뭐 모방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한 엔지니어링 위주였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그 도메인 날리지, 코어 테크놀로지가 본격적으로 개입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 일각에서는 일본이 배터리 먼저 파나소닉이 먼저 만들어 놓고도 그냥 한국 LG화학 니네들이 해라고 부는 이유가 그렇죠. 조만간 전고체 시대 올 테고 그 니네 그럼 예. 다시 시작해야 될 걸 그거라면서요. 그게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고유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자동차 시장이 2000년 초반에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현대차한테는 야 와서 30만 대 공장 줘. 그러니까 정몽구 씨는 가서 졌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를 믿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페이버도 많이 줬습니다 우리한테. 예. 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초기 시장을 점령하는 어떤 전략일 수 있는데 도요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브랜드를 쌓은 다음에 가겠다. 아하. 굉장히 좀 하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진 자의 어떤 그러한 여유? 오만 아닐까 여유일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 언제든지 지금 늦게 시작하지만 얼마든지 시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가 2027년에 낸다고 하는데 27년. 네네. 2년 남았네 그렇게 따지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를 보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전고체 배터리는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네. 비싸지지는 않습니까? 생산 단가가? 글쎄요. 근데 그 초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든지 어떤 뭐 그러니까 업체가 안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걸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이 패권을 그러니까 도요타가 만약 거기서 성공을 하잖아요. 예. 자동차 일본이에요.
그냥 전기차까지 그 자동차의 성능을 완전히 걔가 좌우로 해버리기 때문에 예. 성능이라는 건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고 그다음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하죠. 안전하고. 안전하니까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지금 파우치형 뭐 이런 지금 배터리로는 고속 충전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했다가는 열 나고 폭발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시간이 걸려서 충전해야 되는데. 예. 야. 이제 우리는 그게 늦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예, 하여튼 조금 이제 그동안 잘 문제 해결을 못했었잖아요. 예. 그게 우리한테 조금 더 달콤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해줬었는데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솔리드 파워 거는 그 파우치를 쌓는 건데 그 파우치는 전고체를 싼 파우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재, 그다음에 이 황화물계 전고체, 그다음에 이제 그 리튬 금속 이온, 그래서 하나에 그냥 대충 주머니에다가 그냥 대충 쌓는 거예요. 막 그냥 올려놓는 거죠.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산 방식이랑 시설이 비슷하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지금의 뭐 스마트폰 같은 게 다 파우치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전에서 배터리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는 다 파우치형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전기차 배터리도 파우치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 배터리는 각형이나 원통형이 더 좋거든요. 생산하기도 좋고. 근데 우리는 파우치형이죠. 근데 라인 자체가 오늘 퀀텀 스케이프, 그러니까 전고체에서 앞서가는 뭐 여러 회사들 말씀해 주셨는데 퀀텀 스케이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술력이 여기 꽤 있는 것 같아. 또 있는데 도요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그 퀀텀 스케이프는 너무 하이 레벨을 잡고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 한 방에 다 바꾼다는 거고. 그렇죠. 아. 근데 나오면 끝난다 너희는 어. 하는 거고, 도요타는 그래 그때는 나도 널 쫓아갈게. 네가 먼저 먹어. 하지만 나는 초기 시장을 먼저 한번 현실성 있게 먹는다. 점령해 볼게. 이렇게 가는 거죠. 너희들이 기술 개발하면 우리는 따라간다. 그거 그렇죠. 참고해서 네. 일단 기술 가능한- 장벽이나 이런 건 괜찮다는 생각인가 그러니까 보죠. 계속 R&D는 계속하죠 도요타도. 예. 근데 이들이 되면 우리도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일본이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진영이 있어요. 이 배터리 쪽은. 예.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일본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퀀텀 스케이프죠.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요타가 되게 무서운 회사네.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도요타 남들이 전기차 할 때 그냥 예. 그래 열심히 해봐 일단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테슬라는 안 될까? 테슬라요. 뭐 테슬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할 겁니다. 예. 근데 그 배터리 쪽은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이런 쪽 지금 오늘 말씀드린 쪽이 훨씬 여기. 발달.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승부를 거는 거고. 전고체 좀 먼 얘기인 줄 알았더니 되게 열심히들 개발하고 있네요. 예, 이제는 많이 왔습니다. 네. 도요타가 스스로 개발하면 우리는 전고체를 넣으려면 도요타한테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도요타 팔겠어? 싼 값에 예, 안 팔겠지. 안 주겠죠. 예.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 기술이 서서히 새 나갈 것이고 예.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슬슬 나오겠죠. 분해해 보면 알겠지.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레거드 돼 있는, 그러니까 약간 뒤따라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야, 만약에 도요타가 먼저 나오면 그 하이브리드도 도요타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시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럴 초반에 하이브리드 싹 도요타가 먹었듯이.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가겠죠. 도요타 사둡시다. 도요타에 투자 넣자고. 지금 뭐 하방은 있지 않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이제 그 빅텍 있지 않습니까? 7배야 7배. 미국의 PER. 빅텍을 그런 식으로 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이다. 예. 뭐 얘는 이게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안정 성장을 할 거다. 예. 근데 그 미국이 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도요타 정도는 되는 거죠. 사놓고 그냥 예금이다 생각하고 묻어놓으면 예, 안정 성장하죠. 전고체 성공하면 위로 튀는 거고. 아니면 많은 그냥 거고 그 지금 뭐. 파는 것만큼은 파는 거고. 그렇다고 뭐 자동차 안 타고 다니겠냐 설마. 예. 야. 도요타를 깔고 솔리드를 퀀텀으로 위로 크게 노린다. 이데미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도요타가 잘하면 아마 그 이데미치 화학이 꽤 부각이 될 거예요. 아, 네. 그 약간 쌓는다는 회사. 걔가 이제 황화물을 예. 고르게
퍼지게 하는 이데미츠. 예, 그게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퓨어 플레이 비슷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전고체만 전문으로 하게 될 테니까. 그게 회사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데미츠. 야, 이런 회사들은 뭐 어떻게 다 아십니까 이렇게? 교수님 그냥 저 아까도 채팅창에도 그 KHJ ETF 만들자. 교수님이 픽업한 거 그냥 그대로 시청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냥. 시청 비중대로 담자 그냥. 그 ETF를 제가 네.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를 다 샀어요. 네. 그걸 그냥 김학주 ETF. 예, 그래서 40종목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이 교수님은 사서 주가 떨어지면 좋아하신대. 더 살 기회가 생겼구나. 예, 그게 좋아합니다. 투자라니까. 그게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네? 떨어지면 아이, 기분 좋아라. 기분 좋아? 이건 투자. 추천한 다음에 오르면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살 기회를 안 준 거잖아요. 약만 올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떨어지면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지금 실시간으로 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예. 뭐 했다가 며칠 뒤에 사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김학주 ETF. 오, 재밌겠네. 이야. 해볼까? 우리가 그냥 몰래 방송 끝나고 빨리 비중을 알려주세요. 40개 정도. 예. 그래, 그렇게 담아놓으면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것도 없고 마음 되게 편할 것 같아. 진짜. 마음 편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워낙 길게 투자하시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잘 보지도 않고 굉장히 오래 투자하니까 잘 안 보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돈이 많아야 되죠, 그죠? 여기 한 500억쯤 쌓아놓고 한 200억은 그렇게 그냥 투자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미국 금리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그 시중의 유동성도 많아지겠죠. 그럴 때 가장 뭐 하이라이트 되는 게 신기술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신기술. 이런 신기술주를 분산 투자해 놓으면 저는 예.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어쨌건 간에. 알겠습니다. 요즘 거시경제는 마음에 좀 걸리는 건 없으세요? 뭐 왜 많죠. 그러니까 다 뭐 정치인들이 너무 독특한 트럼프 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불확실성이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길게 보면 예. 그래 어차피 뭐 다음 달에 주식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해주신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는 소재를 바꾸는 것보다 이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전기를 잘 디스트리뷰트 해주는 회사라고 하니까 훨씬 효율적인 솔루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도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전력을 알맞게 최적화하게 분배해서 결국은 발열도 안 내고 예. 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시놉시스? 근데 시놉시스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설계할 때 쓰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EDA가 이 반도체 설계 자동화죠. 그러니까 복잡한 반도체를 기능성 칩을 만들 때 얘 그 EDA 시스템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설계할 때. 예. 그러니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그런 기능은 필요하니까. 그런 기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테니까. R&D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건 예,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또 전고체 세계. 뭐 투자도 투자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 뭐 그러네요. 이렇게 생소한 기업들 알게 되면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예. 또 공부를 많이 해야 여러 종목들을 알게 되고, 여러 종목을 알게 돼야 여러 종목을 사게 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지. 한 종목 두 종목에 몰빵하는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더라고. 딴 걸 모르니까. 몰라서 그냥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종목에다가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도 참 투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과학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과학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준을 낮춰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최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신기술주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팔기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다른 기술로 대체가 됐는데 끝까지 갖고 있다가 장렬하게 함께 전사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알아야 팔 때는 잘 팔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잘 파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주가가 예. 오르고 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구나. 얘는 이제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제 얘가 이제 거의 다 세츄레이트 됐다. 거의 포화돼서 이제 뭐 더 성장할 수 있는 오히려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가 되기 쉽고 이제는 너무 경쟁자도 많아지고 이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슬슬 팔아나가는 거죠. 그래, 그래서 ETF 넣으면 딱 좋겠네 그냥. 하는 것도 알아서 네. 최초의 액티브 ETF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 그렇습니다. 네. 이거 끝나면은 우리 PD 맨날 물어봐. 김학주 교수님 오늘 무슨 종목 얘기했어? 네, 그래.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학 축하드립니다.